네. 네, 국제뉴스 플렉스 시리즈 네. 2021년의 대륙별 전망과 동향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남미죠? 네. 남아메리카. 네. 남미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미국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국의 영향력 확장은 계속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라는 곳 자체가 워낙 매력적인 곳이고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더더욱 우리나라의 진출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아마존 파괴도 계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남미에서 왜 핑크 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보 정권, 좌파 정권들이 많이 들어섰다가 잠깐 우파 정권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섰거든요. 근데 다시 여기서 진보 및 중도 정권으로 좀 회귀하고 있다. 참 남미 사람들이 힘들겠어. 정권을 바뀌어도 늘 도둑놈들만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는 수백 년이지. 그 유럽의 식민 지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고착화된 걸 바꾸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걸 저희가 지금 몸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언론 개혁 하나 제대로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그 수십 년 동안 저 기득권들이, 저 수박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몰랐다라는 거지. 그게 너무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 같은 분이 결국은 지금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못하게 되는 못하면 거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찌 보면 남미의 비극은 남미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남의 일이니까 좀 냉정하게 선언하자면. 가슴사가? 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냉정하시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신 더 똑바로 차려야 되고, 승질나서 나 안 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난한 말씀 중에 이제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남미하고 연관 짓는 게 사실은 남미가 미국 땅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 나라 흔들어 놓은 거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경제권까지 다 싹? 기름 다 뺏어가고 자원 다 뺏어가고 나중에는 마약 같은 거 생산해갖고 마약 소굴이나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실제로 저질렀던 게 미국이니까 미국이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할 때 중국이 돈 싸들고 온 거예요. 돈보따리 싸들고. 그러니까 미국은 깡패 양아치였는데 중국은 오니까 인심 좋은 사람이고 받았거든. 근데 얘들은 사채업자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미국 애들은 그래도 땅은 놓고 갔거든. 돈만 빼갔거든. 중국 애들은 지금 땅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자원을 빼앗고. 어떤 식으로 빼앗는데요? 돈 빌려주고 그 돈 못 갚으면 자 그럼 여기는 우리 거 하고 있는 거지. 전형적인 사채를 하고 있는데 그 피해를 이미 아프리카에서 한번 다 당했고 그래서 유럽의 영향력이 끝나버렸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남미에 들어와서 중국이 그걸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막아내려고 어떻게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늘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그 어느 누구에 대한 맹목적 추정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지어 천재이신 송 작가님에 대한 맹목적 추정도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이 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비판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새끼가 수박이야. 얘 쳐버려. 그러면 저놈을 막 또 믿어봐. 얘도 수박이야. 또 쳐버려. 또 믿을 놈 없네.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오더라도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비판적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하시더라도 한치의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지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 국민들의 뜻과 어긋납니다라고 지적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수박으로 밝혀지면 과감히 불태워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쏠려가지고 누구 왁 지지하고
아니래 이쪽 가자 우와 지지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 그리고 수박 선별법은요. 음. 국민들과 지지자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보면 알아요. 맞아요. 말 안 듣는 놈은 이건 수박인 거예요. 맞아. 예.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지 교묘하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 수박이죠.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근데 지금 낙연이나 석이나 표처럼 아니, 아주 대놓고 저기요 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사는 표 뭐 다 그러니까 아시잖아. 표창원 의원 아닙니다. 네. 예. 저는 뒷자리만 얘기해요. 네. 애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처럼 노골적으로 말 안 듣는 애들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했을 때 하지 않는 의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네. 남미 얘기 갑시다. 저희 남미 얘기 언제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남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남미를 그냥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자원이 많으면 뭐해 저 모양 저 꼴인데 라는 식으로 정말 남의 나라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1도 안 한다는 거야. 남미 사람들 특히 아프리카 브라질 사람들은 6, 70년대 우리나라를 지금 아프리카 뭐 모잠비크나 짐바브웨 정도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뒤집혀서 지금 달라진 거지. 그 전에는 한국이라 그러면 야 우리 전쟁 때 그 도와줬던 게 지질이 못 사는. 아니 그렇게만 알면은 다행이게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른다고 할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네. 우리 위상 올라온 게 나는 2002년 월드컵 이후라고 가끔 보니까. 가다가 그 세계 지도 보면은 한국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지도 만드는 나라에 일본이 돈 줬거든. 자, 갑시다. 네, 아무튼 그래서 남미의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 아유, 저 멀리 떨어진 남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가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구나. 안 됐네. 쯔쯔쯔가 아니고 정신 똑띠 차리고 우리도 얼마든지 저꼴로 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기 타산지석. 위해서 맞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딱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퓨어 부스터.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두 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전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해.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 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 직수입한 모리스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주류 언론들도 이제 계속 이 부분과 관련된 보도를 지난 연말부터 쏟아내고 있어요. 이건 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지난해 12월 28일에 블룸버그 통신이 2020년 중국이 중남미에서 펼친 인수 합병 규모가 77억 달러로 가장 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중국이 부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남미 쪽을 조금 등한시하는 동안 중국이 야금야금 다 먹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조금만 보태드리자면 이게 M&A의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동안은 미국 애들이 미국 애들끼리 서로 사고 팔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좀 집어넣어서 부풀려 갖고 아, 참. 여기서 설명을 해드려야 돼. 미국 애들끼리 사고 파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도 대다수 중남미의 대기업들의 그렇죠. 주인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었어. 예, 미국인이란 그러니까 얘기예요. 미국인이 이렇게 미국 애들끼리 사고 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걔네들은 이거를 완벽하게 소유할 욕심이 없어. 꿀만 빨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이 월급은 더 올려받지만 잘리진 않아. 근데 이거를 중국 애들이 돈을 들고 와서 미국 회사들을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인만 중국인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중국인이 산 회사는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날라옵니다. 그게 문제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래서 지역 경제를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예요. 미국 기업인데 오너가 중국 사람인 거죠. 그렇지. 미국 기업인데 고용인은 다 그 나라 현지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끼리 주고 사면 그 사람들은 안 건드려. 어차피 일을 시켜서 돈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중국 애들이 사면 중국에서 수십만 명씩 이민이 들어와서 노동자가 싹 중국인이 돼버리는 거야. 구조가 너무 웃긴다.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차이나타운 같은 게 그렇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일대가 다 중국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 주변의 부동산이 다 가격이 올라. 근데 중국 애들은 지들이 가격을 올려놓고 안 팔아. 그럼 계속 거기서 살아. 그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애들이 자꾸 없어져. 그럼 계속 커져. 이거예요. 그 중국 가난한 수법이. 애들이 없어지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사니까 야, 너 자꾸 같으면 밀려나는 차이나타운 거죠. 옆에서 살겠니? 지네들끼리만 같은 식당 다니고 같은 슈퍼 다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 안 써주는데 살겠어? 그러면 팔라고 하면 야, 너 이거 500만 원에 샀잖아. 아니 그건 내 사정이고 100만 원에 팔고 가려면 가든가. 그 싫으면 10년 후에는 50만 원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500만 원짜리 땅 옆에 있는 건물이 50만 원에 팔려가는 거야, 중국 애들한테는. 지금 중국 애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부동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앞장서서 M&A를 추진하는 곳이 공공기업들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철도나 뭐 발전소나 전력회사. 뭐 이런 것들 완전 위주로 기관. 막 사들이는 어, 거지. 기간 산업들. 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그 남미의 정부, 그 국가의 정부는 그런 국가 기관,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상수도, 전기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힘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 있다? 중국으로 넘어가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남미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그럼 중국이 그냥 들어왔겠냐고요. 예전에 미국 놈들하고 편먹어가지고 짬짬이 해가지고 그 옆에 붙어서 기생하던 놈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걔들이 이번에는 다 중국 애들하고 또 짬짬이를 해요. 자금을 얻었을 때가 거기밖에 없거든. 아. 그래가지고 국가의 어떤 석유 채굴권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그런 걸 다 넘기는 이런 거죠. 거를 그냥 국유화, 이게 국가가 갖고 있던 거나 아니면 민간이 갖고 있던 기업들이 갖고 있던 것도 팔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근데 다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진짜 너무너무 엄청난 게 뭐냐면은 지금 남미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의 경제권이 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뽑아먹을 상황이에요. 때가 거기뿐이잖아. 예.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중남미가 거의 대부분 대만의 수교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남미 33개의 나라 중에서 중국하고 국교를 맺은 나라가 24개 나라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대만하고는 끊어져요? 대만하고는 단교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기간에 중남미를 무려 몇 차례나 다녀간지 아십니까? 5차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남미에다가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왕이 외교부장이 멕시코를 방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서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쿠바 이런 외교장관들과 회담을 가지면서 우리 백신 시노팩 사. 돈 없지?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이러면서 시노팩이에요? 시노팜 아니고? 네. 시노팩인가? 10억 시노팩도 있고 시노팜도 있어. 네, 오.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그러니까 돈도 빌려주면서 그 돈으로 백신을 사 이거예요. 이게 그냥 백신을 주면 되잖아요 라고 안 생각하는데 돼. 그거랑 달라요. 음. 일단은
돈을 주고 사가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수출한 게 돼. 그렇지. 네, 모양이 좋아 일단. 네.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구성권을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이 10억 달러 갚을 재주가 여력이 없거든. 없거든. 그러니까, 아우 돈이 없어? 이자를 깎아주고 그랬는데도 원금을 못 갚네? 그러면 니네 그 운하 있잖아. 그거 운영권 우리 한 50년만 쓸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왜 서구 열강들한테 당해가지고 땅 빼앗기듯 그거를 그대로 남미나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하고 있는 거야. 지들이 당했던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중국이 백신 차관 그러니까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 백신 사 그러면 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싫은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서비스 물품을 껴줘요. 그러니까 백신 하나 사면 마스크 100장 뭐 이런 거지. 보호복, 방역 물품, 어. 호흡기, 이런 의료용품들까지 다 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만드는 데가 중국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왜 중국밖에 없지? 그럼 다른 나라 오시게 지네들 쓸 것도 없는데. 지금 전 세계 방역 물품 시장의 70-80%는 사실상 중국이 싹 쓸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 비싸서 못 사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쟤네가. 어차피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우리나라 걸 사가고 싶어도 아니, 돈이 한국에 없어서. 있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비싸구나. 비싸니까. 우리는 마스크 한 장에 300원씩 파는데 걔들은 80원씩. 그냥 때려버리잖아요. 아 그리고- 갑자기 막 1조 5천억 마스크 계약 생각이 나가지고. 남미 얘기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현재 중국이 개발한 백신은 세계 100여 개 국가로부터 주문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몰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중국산 백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냥 뒤에 이런 얘기가 숨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 거의 10억 달러, 이게 10억 달러, 100억 달러치, 10조 원 가까운 돈 그 방역 물품들을 수출했는데 이걸 다 빚주고 그 나라에서 수출을 떠넘긴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백신의 효능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혼동이 문제지만 부작용이 난리도 아닌데. 지금 이 시노백과 협력해서 임상 시험을 진행했던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 산하 부탄탕 연구소가 지난 12일 어떤 발표를 내놨냐면 12,500만 명을 상대로 코로나 이 백신 3차 임상 시험을 했는데 12,500명. 아니 12,500만 명이요. 아, 그럼 1,250만 명? 엄청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50.38%의 효능이 나온 거예요. 주에 80%라며. 그거 지난 7일 발표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또 사기 쳤어. 네. 그러니까 78%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다들 못 믿겠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요. 50.38%의 효능이었어요. 라고 12일날 실토를 한 거예요. 딱 좋네. 반반이네, 효능이. 아니 그래도 밝힌 게 어디야? 아니, 계속 그런 물어보니까. 인물들도 아닌데. 일본 애들은 이거 몰래 수입해갖고 맞다가 들통났잖아. 아휴. 사용 승인도 안 했는데 일본 애들은 갑자기 일본 얘기 나와서 미안. 11월 달에 몰래 시노팩 백신을 갖다가 심한 공무원들 몇몇 중급 공무원들한테 맞춰본 거야. 근데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었어? 아니, 이게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그렇게 안 나타났었나 봐. 그래갖고 그 후에 맞을 고위 공무원들 명단들이 쭉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명단이 까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단 밑에 애들 그렇지. 맞춰봐놓고 와 이거 이미 11월 달에 맞춰봤다는 거야. 할인 직거래가 참 왕치사 똥빤스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이게 괜찮으면 지네들끼리 돌려 맞으려 그랬는데 거기서 스가 측근이 중국 거 백신 갖다가 맞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변을 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중국산 백신 맞을 스케줄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거지. 개양아치들이야. 근데 뭐 이것도 중국이 꾸몄겠지만. 12,500명이 맞겠네요. 네, 12,500명 500명으로 시험으로 한 거니까. 네, 12,500명이 맞겠네요. 제가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잠깐 만자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500명입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은
남미를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러시아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러시아 백신도 지금 남미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멕시코가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러시아 쪽 백신 많이 지금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갖고 가요. 그 1억 개 이상을 이미 해간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다 안 풀고 남미로 갖고 갔네. 남미로. 이게 중국이랑 러시아가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야. 일단 남미에 갖고 실험을 해봐. 그리고 안전한지 안 한지를 본 다음에 지네 국민들한테 맞힐라 그러는 거지. 대단한 나라다. 그러니까 남미 국민들이 이걸 모른다고 남미 사람들은. 예. 그럼에도 왜 빨리 안 내주냐고 난리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아니 그거라도 맞춰 달라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어떤 정부가 우리나라처럼 뭐 검사부터 시작해서 치료 과정까지 무료로 일사천리로 국가가 다 해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없는데 남미 같은 경우에 더더욱 병원이 있어도 병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남미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보류처럼 백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백신이라도 놔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을까 뭐 어쩔까 이런 걱정을 할 수조차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백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왜냐면 이제 백신 얘기는 이거 좀 특별하긴 해요. 왜냐면 남미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닥쳤는데 사실 브라질이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 의심도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맨날 빌 게이츠가 시뮬레이션 할 때 세계의 전염병은 남미의 남미에서. 축산 농가에서 시작된다고 늘 시뮬레이션 했어요. 왜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동물이랑 사람이 접촉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왜 예전에 그 GMO 유전자 조작 모기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몰래 갖다 푼 데도 어디다? 남미에. 지카 바이러스. 그러니까 브라질에다 풀었잖아요. 항상 남미에 먼저 네. 푸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먼저 몰래 푸는 거예요. 왜? 사실 몰래 풀기 너무 좋은 환경이야. 그 정부하고 짬짬이만 되면 거기 돈 좀 찔러주면은 뭐든지 다 이게 얘들이 자기네 자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짓거리를 해도 이 정치인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원주민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류 백인들이나 또는 주류 그 민족들 차원에서는 아니 원주민들 상대로 저거 좀 풀어가지고 뭐 실험하는 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들을 미국이 하다 빠지니까 이제 중국이 와서 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도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금 들어와서 백신 가지고 남미에서 총체적인 마루타 실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슬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슬프잖아요. 이게 크게 보면 이런 거지만 우리나라 내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여시제가 우리나라 정계를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 국민들이 순진하게 민주당 응원해야지 이렇게 뽑아줬어. 표를 줬어. 그리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국민들이 다 호구가 된 거야. 왜? 그 수십 년 동안 여시제, 삼성을 등에 업은 여시제가 정계 전체를 다 장악해버린 거야. 우리는 그리고 몰랐지. 걔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합과 평화 그리고 정권 교체 없는 내각제거든. 그렇지. 어차피 누가 되든 간에 여시제가 정권을 잡고 있고 삼성이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남미가 안 됐다 슬프다. 우리 상황도 똑같아요. 슬퍼. 수박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수박 그만 쳐먹고 싶다. 배부르다. 네. 그래서 뭐 시노팩 관련해서 실명자도 나오고 막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보고가 되는데도 부작용을 무시하고라도 접종을 강행해야겠다라는 게 브라질이나 남미 쪽 주요 국가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남미에는 그러면은 진보 정치인이 있어요. 룰라 대통령 있잖아. 그치. 근데 룰라 대통령 그 대통령까지 2번 한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지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셨잖아요. 갑자기 뇌물 혐의 씌워가지고 이 회사에서 돈 받았지. 그 회사가 미국하고 거래한 외국인 회사야. 그 간부의 증언 하나만 갖고 뇌물죄를 성립시켜서 잡아놓고 이 법원 판결이 이 구속돼서 집어넣은 게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말도 되는 안 판결을 되는. 때리고 있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증거도 그걸 없고. 잡아 넣었어. 증언 하나만으로 음.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심지어 이제 생중계된 상황에서 룰라 대통령이 나와서 자기를 변호해요. 난 그 아파트에 간 적도 없고 난 그 아파트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내 아파트 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네가 안 받았어도 준 사람이 그랬으니까 네 거 맞아. 아니 이게 그리고 무슨 병신 같은 소리야.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 위기의 거죠. 민주주의 그 다큐를 보면 넷플릭스 다큐를 보면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했는데 증거가 없어졌다 하는 거는 룰라가 증거를 없앴다는 없애기나, 증거입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진짜 검찰이 와 신박하다. 응. 표창장이랑 똑같잖아. 와 이 이거 표창장을 진짜. 위조한 게 맞는데 위조한 직인과 도장이 없는 거는 숨겼어, 네가. 정 교수가 이거를 은폐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미친 똑같네. 미친지 그래가지고 그때 선진 법정 기법이 룰라 브라질에서 대통령이 왔네. 검찰총장하고 얘기하는데 아니 네가 나를 불렀으면 응. 이 증거라도 꺼내놓고 그렇지. 종이짝이라도 하나 내놓으면서 내놓고, 야 이렇게 했지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길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 정경심 교수 판결에 그랬죠. 반성하지 않는 당신이 더 화가 나. 그러니까 또 뭐 이런 브라질 법원이네 우리.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희가 남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맞아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지금부터라도 더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언제 남미꼴 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다큐에서 마지막에 나온 그 룰라 대통령의 말이 너무 감동 깊었는 게 법원은 나를 가둘 수 있지만 여러분은 못 가둔다. 그리고 법원은 나를 막을 수 있지만 봄이 오는 거는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면 봄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룰라 대통령이 지지자 앞에서 막 그래 지지자들은 가지 말라고 룰라 대통령이 잡혀가면은 바로 구속이니까. 구속이니까 그걸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갇히지만 내 심장은 여러분 안에 살아 있을 거다. 여러분 다 이 양반 시인이네. 여러분들이 다 룰라다. 다 룰라다. 니들이 다 룰라다. 나 지금 반했잖아. 우리가 조국이다랑 똑같은 거네. 네.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이 너무 그러니까 울컥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진짜 사실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룰라 대통령이 탄식하듯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재임 중에 가장 후회되는 건 언론 규제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럽다. 진짜 똑같네.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건 언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후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한 게 내가 언론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게 현추에 한이 된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도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소신 공약을 우리가 깨어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게 됐단 말이야. 자, 이제 알게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못 돌아가요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방통위부터 찾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갑시다. 예. 퇴근해야지. 어때까지 할 거.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미국은 일단은 지금 상황은 남미에서 약간 중국 자본한테 밀리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면은 그 손해를 언제까지 떠안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금 브라질에서 미국 포드 자동차가 3개 공장을 운영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연말까지 그 3개 다 닫아요. 다 닫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 이렇게 문을 닫고 가게 되면은 누가 들어온다? 차이나 자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이게 싫으니까 주지사가 우리나라한테 SOS를 한 거야. 일본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보다는 한국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한 거지. 그거 좀 인수해달라라는 왜냐면 식으로. 우리가 남미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그나마 제일 양심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거든. 그리고 한국산 자동차, 중고차들 엄청나요. 남미 가면. 왜 우리 그 유아원 버스가 그쪽에서 시내 버스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다니죠.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나라하고 자동차 업계 그쪽 관계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예. 그래서 곧 현대자동차가 겁나 거기를 다니고 누비고 다닐 거다. 지금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굉장히 희망에 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이것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가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 줄 건데요? 요게 또 들어와. 이 봉투를 요구하는 관행이 들어온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수십 년 너무 오랫동안 썩어 있어가지고. 왜냐면 그게 기본적인 어떤 그 합법적인 비용처럼 알아 얘네들은. 그렇지. 예? 그렇지. 얘들은 왜냐면 그렇게 관례상 그렇게 해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관례상 잠깐만. 자 이거 또 어디서 또 많이 듣던 얘긴데 관례적인 거 네. 많이 받아 처먹은 그 인간 있잖아. 예,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동 자본도 지금 남미를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거든요. 자, 맨시티 소유주 누굽니까? 만슈루. 만슈루. 예. 난 이번에 처음 알았네. 이 만슈루가 전 세계 10개 구단을 소유하고 있대요. 10개나? 네. 스페인, 프랑스, 미국, 인도, 우루과이, 일본 등 10개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요게 이번에 볼리비아 1부 리그의 최대 명문인 클럽 볼리바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만수르가 취미가 축구단 모집하는 건가 보네. 그래가지고 거기 성남이라 좀 사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갑자기 팔고 싶네? 내 것도 아닌데? 성남이라는 없지만 지금. 네, 아무튼. 아, 그치. 성남이라는 없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남미는 전에 왜 저모양 저꼬리야 해도 여전히 전 세계의 자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우리도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일단 석유 매장량이 중동에 이어서 세계 2위인데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초전도체 원료인 니오비움 95%, 2차 전지 원료인 리튬 68%, 전선 원료인 구리는 47%가 중남미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구리 광산들 대부분이 지금 중국의 자본에 넘어갔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 워낙 원자재를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을 말하자면 뭐라 그러지? 뭐 달라는 대로 주고 일단 사버려. 왜냐면 산 다음에 가격 자기들이 올리면 되니까. 플렉스. 그러니까 돈지를 이런 식으로 질러 갖고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막잖아요. 남미가 전략적으로 미국의 식량이라든지 1차 산업품 뭐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1차 산업물들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장인데 중국이 이걸 장악하면 이거를 미국이 하나도 안 보낼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중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이 중남미가 아닌 남미 쪽을 잡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교두보려 갖고 남극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 남미하고 남극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가깝지, 거리가. 그리고 그 안에 진짜 거의 지구상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족 자원의 보고가 거기만 남아있어. 이미 전 세계를 언양어선 돌려갖고 중국이 저인망으로 딸딸 긁어먹어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을 비롯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어장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남극 어장인 거야.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이거를 노리고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이지. 사실은 남극 갈 때 항상 남미를 찍고 가거든요. 직항이 아니고 항상 남미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 남극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은 일단 제일 가까운 데는 남미가 거지라서 못한 거야. 그렇지. 만약 브라질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돈만 좀 있었어 봐. 가까운 데 가서 금방 다 했지. 아니, 너무
너무 직설적인데 너무 와닿아서 근데 거기 돈 있는 사채업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어떤 공동의 자원으로 생각했던 남극의 어족 자원, 남극에 있다고 하는 엄청난 지하 자원, 또 아까 앞으로 얘기할 아마존 같은 그 열대우림의 목재 자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싹쓸이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중국은 내 땅 아니잖아, 씨. 아마존이 다 불타 없어진들 이게 중국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남반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잔인하게 거기를 아주 그냥 개미떼처럼 싹 먹어 치워버릴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위험성을 알면서 돈이 없으니까 미국도 돈이 없으니까 이러한 짓거리들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2년간 브라질에서만 불타 없어진 아마존 면적이 열대우림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30배에 달해요. 지난 2년간만 브라질에서만. 브라질 에서만. 아마존만. 브라질에서만. 근데 아마존이 브라질에만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9개 나라. 나라도 걸려 있고 아홉 개 나라가 걸려 있는데 근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브라질만 욕을 하는데 다른 나라도 다 질러요. 똑같아요. 맞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아마존 9개 국가가 뭐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수리남, 가이아나, 프랑스령, 기아나까지 쫙 걸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사실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원주민만 4,70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이 생명터가 지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약 전체 면적의 8%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전체 면적의 8%가 없어져. 근데 이게 그 각 정부에서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 개발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불 질러놓고 소방관이 질렀다고 우겨가지고 지금 이거를 전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대우림을 불질러서 태우는 이유가 거기에 콩 심으려고 그런대잖아. 그렇죠. 중국에 수출해야 될 콩을 심어야 되는데 땅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거를 까내고 있는 거야. 이거 중국이 질른 거야 결국은. 안 그래도 아까 궁금했던 게 그 남미가 GMO의 토양으로 바뀌고 있지 않아요? 난민 사람들도 생각 없어. 왜냐면 지들이 먹을 거 아니거든. 지들이 그 많은 콩을 다 뭐 할 거야. 어차피 이 콩은 전부 중국에 있는 전 세계의 50%에 달하는 중국 돼지들 먹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콩을 키우는 거예요. 뭐 이 콩이 뭐 우리나라 두부 만들거나 또 동방유랑 기름 잘라고 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중국 돼지들 사료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아보카도 그레이 미스트님이 쓰셨는데 요거 아보카도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멕시코거든요. 근데 멕시코에서 생산된 대다수의 아보카도가 어디로 수출된다? 미국이요. 근데 이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물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숲도 없어지죠. 그리고 이 재배 과정에서 굉장히 환경 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탄소 배출 네. 엄청 심하죠. 그래서 저도 아보카도를 한동안 좋아했다가 지금은 아보카도 자체를 안 먹거든요. 저는 안 먹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게 말하자면 중국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중국인의 그렇죠. 사주를 받은 현지인이 하고 현지인이 있는 하는 거기 거죠. 때문에 이걸 국제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또 많이 그 환경단체에서 얘기를 하지만 하고 이게 안 있지.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금 노르웨이가 제일 많이 내고 있고 독일도 내고 있고 일본도 조금 내고 있어요. 물론 이들이 좋은 나라여서 그런 게 아니고 탄소 배출권을 이걸로 상계시키는 거거든요. 네. 의무적으로 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보호기금보다 실제로 이 업자들이 중국으로부터 먹는 돈이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굉장히 도덕적인 정권이 들어와야 돼. 도둑놈이 색깔만 바꿔 있고 옷만 바꿔 있고 똑같은 놈이 오면 소용없는 거고. 수박 안 돼! 제대로 된 정권이 유따이 수박 다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쌍버려야 돼. 야 무난하게 수박 자르기 게임 깔아줘야 되겠다. 너무 수박이 송 분노하네. 작가님이 무심결에 몸을 피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발진하십니까 갑자기? 나는 수박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제일 가증스러워. 아니
대놓고 나는 그래. 나 대놓고 너 싫어하면은 상대방이 쟨 날 싫어하니까 라고 대비라도 할 수 있잖아. 앞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세상 천사인 척 하다가 뒤에서 나를 향해 칼 갈아들고 뒤에서 칼 꽂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그래서 난 수박들이 세상에서 제일 가증스럽고 제일 싫어. 이상 경험담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You die! 시끄럽고요. 불태워버릴 테다. 그냥 속만 파먹으면 안 되겠니? 네. 아니야, 싹을 잘라버릴 거야. 아주 불태워버릴 거야. 아 이러다 진짜 수박 농사 안 짓게 나 생겼. 수박 진짜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개혁 이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게 오늘의 핵심인 거예요. 과연 남미는 정치적 개혁이 가능할까? 어떻게 돼가나요, 남미가 지금? 남미가 다행히 지금 우파 정권들이 하나둘씩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지금 좌파 정권을 바뀌고 있거나 또는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곳에서는 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파들이 자기들이 경제 잘한다고 꼭 정권을 잡거든. 좌파 몰아낼 때. 그렇지. 근데 아니거든. 보통은 대출을 땡겨서라도 경제를 살렸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거든. 이제는 이제 돈이 더 들어와봐야 방법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또 돌아서는 거지. 네. 기계적으로 돌아선 거야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기계적으로 돌아서면 안 되거든요. 자, 2018년부터 남미 좌파들이 재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르헨티나, 멕시코,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등에서는 좌파 정권이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그 볼리비아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예로 좀 들자면은 원래 정권을 잡고 있던 모랄스 대통령이 선거 과정 중에, 그러니까 투표 과정 중에 어떤 부정선거 획책을 했다 이렇게 몰려가지고 졸지에 일방적으로 대출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멕시코로 망명을 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중간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아르헨티나로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볼리비아로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볼리비아에서 몇 달 전에 좌파 정권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미의 핑크타이드의 최고의 형님은 원래는 베네수엘라하고 쿠바였거든요.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워낙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굉장히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자기네 멋대로 내세운 그 가짜 대통령 있잖아요. 걔 때문에 후안 가이도 때문에 정신이 없고 지금 그나마 쿠바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쿠바의 여전한 그 어떤 지위 아래 이제는 다시 핑크타이드가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 폼페이오가 다시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결국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갖고 뭔가 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미국의 기득권이 탈취당하는 게 싫은 거야. 싫은 거지. 그러니까 쿠바만 잘라놓으면 쟤들은 계속 그렇지. 혼란스러울 거야 라는 생각에서 이제 쿠바를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쿠바는 진짜 너무 대단한 나라인 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의료진을 유럽까지 파견할 정도로 엄청난 의료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미국이 그렇게 죽어라 하는데 버티는 거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구촌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쿠바 같아. 이란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상황인데 북한이 있구나. 북한도 버티는구나. 북한 우리 때문에 버티는 거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미국이 이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고 이 짓거리들을 남미 각국에 조정하고 있는 그룹이 OAS입니다. OAS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이 OAS가 미주 선거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거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니네들의 민주적인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만든 단체야. 그렇습니다. 네. 니들이 왜 남의 나라 선거를 도와주지? 지들 거나 잘하지? 니들이 제일 엉망이던데? 그래서 얘들이 OAS가 사실은 미국이 1948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들어와 해가지고 각 국에 지들이 돈대가지 키운 극우 애들 있잖아요. 우파 정치인들 걔들 딱 넣어놓고 그럴싸하게 딱 지어놓고는 뭐든지 미국의 이름으로 하면 눈치 보이잖아. 뭐 내정 간섭이고 근데
미주 기구. 얼마나 있어 얼마나 보여. 좋아. 있어 보여. 그것도 공익기구야. 그렇지, 그렇지. 우린 돈 같은 거 신경 안 써. 니네 선거만 감시할 거야. 돈은 다 미국이 돼.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선거를 감시하러 온 단체에서 갑자기 뒷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게 제대로 된 선거가 될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OAS 본부가 워싱턴 DC에 있어요. 이란 지랄. 그래서 미국이 대부분의 자금을 아직도 대고 있는데 그러면 칼라일 재단이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뭐냐면은 하도 반미 감정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극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전 미국 대통령들이 남미를 상대로 한 짓거리들 때문에 남미인들이 미국에 대해서 치를 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건 없어요. 다 뒤에 숨어가지고 그럴싸한 기구를 다 내세우는 거죠. 우리나라 봐. 삼성이 안 하잖아. 누가 해? 여시저가 하잖아. 그건 거지. 아 더러워. 그러니까 똑같아요. 또 막판에 또 나왔어 한국 얘기.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라니까. 이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남미 관련해서 기사를 보실 때 OAS 미주 기구가 선거 자유로운 선거 감시를 위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막 애쓰고 막 이런 기사 보시면 이것들도 조작질하러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서 남미가 빨리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적어요. 한국이 가장 남미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국가는 콜롬비아입니다. 왜?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우리나라 그 파병국이거든요. 남미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안 알려져 있는데 쿠바도 우리나라의 파병국입니다. 근데 쿠바는 공산국가라 그래갖고 그치. 그동안 사실 좀 대접이 소홀했는데 지금도 쿠바한테 대해서 뭔가 이제 정말 막 퍼줄 수가 없는 입장인 거야. 제재 상황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쿠바 집회 뒤에는 우리나라 현대 발전기가 그려져 있다는 거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콜롬비아를 통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미 안에서 이거를 좀 확대시키고 있고요. 뭐 파나마의 지하철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뭐 페루의 공항 공사를 수주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점점 키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믿을 수 있는 서로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발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민간 기업들은 못 가요. 워낙 정변도 많고 돈도 자주 뛰고 그러니까 맞아요. 믿고 못 가는데 그렇지. 지금 남미에 투자되는 방식은 국가가 보증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그쪽 국가하고 양쪽 국가 정부하고 기업들을 연결시켜 갖고 이 보증을 국가가 대행해 주는 체제로 해갖고 SOC 사업들을 조금씩 확대를 하고 있고 남미 애들도 해보니까 한국이 일도 잘하고 도덕적이더라. 근데 뇌물은 안 준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부패한 정부에서는 한국이랑 거래를 안 해요. 중국이랑 거래를 하려 그래. 에? 하지만 똑바로 된 정부나 제대로 된 이 정신이 박혀 있는 관료들은 한국을 통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사채업자 중국을 피할 수 있고 양아치 미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콜롬비아에다 군함도 주고 어뢰도 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방역용품도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콜롬비아 되게 부럽다. 니들 진단키트 받았다며 치료제 받았다며 마스크 받았다며 하면서도 나도 한국이랑 친할래라는 얘기를 못한 게 뭐다? 정치적으로 묶여있는 애들이 야 그냥 중국한테서 1억 빌려갖고 우리 마스크 사고 8천만 원어치 사고 2천만 원 우리가 떼먹자라고 하는 이 관행이 남아있지 않는 이상 남미는 한국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요 진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깨어나지 않으면은 내부적으로 아까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심지어 깨어났는데 지난 수십 년간의 적폐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바꾸는 게 지금 사실 온 국민이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잖아요. 흔하게 조중동이
남미에 실패한 국가들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남미화 된다는 얘기합니다. 포퓰리즘 걸핏하면은 아르헨티나 얘기하면 베네수엘라 얘기하면 포퓰리즘 얘기하고요. 아르헨티나 얘기하면 그 경제 성장 그거를 못 지켰다. 정치가 잘못해서. 브라질 얘기하면 진보 정권 룰라가 브라질을 망쳤다. 그런 식으로. 라는 논리를 해갖고 한국이 남미화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남미는 한국화 돼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 기대감 또는 어떤 호감들이 맹렬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국을 원해요. 지금 남미에 불고 있는 어마어마한 한류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 애들은 미국 음악 안 들어요. 영국 음악 안 듣어요. 다 BTS 듣고 우리나라 걸그룹 듣고 우리나라 음악방송 실시간으로 봅니다. 걔들이. 왜? 우리랑 시간이 똑같거든. 그래서 저는 아까 현대자동차 이제 잘 팔릴 거다 그 얘기. 아니 이제 BTS가 광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역할이 하면 이 모든 건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쪽 정치인들이 깨어나서 양심적인 대한민국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와 야료 없는 봉투 없는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투명성, 도덕성을 못 갖추면 남미도 자격이 없는 거고 절대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박근혜처럼 가갖고 뜬금없이 막 오가닉 마약 흡입하시고 막 며칠씩 들어놓고 이런 상황 아니라고 치면 그러한 교류나 그 어떤 그때 맺어왔던 남미 쪽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맺어왔던 MOU 전부 다 한 건도 안 됐거든요. 이런 뒷배경에 있는 거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야, 니네 발전소 공사 거기 가서 해. 그리고 나한테 와이리로 1,000만 불 줘라고 했을 때 아니 들어가서 공사하는데 얘들이 돈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서 이걸 나한테 따줬다고 줘요. 라고 나와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야. 아무리 좋은 공사라 그래도. 그래서 도덕성, 국가 간의 도덕성, 정부의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깨어있는 의식이 남미한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남미한테는 이미 한류는 장악이 됐으니까 한류 정치를 가르쳐야 돼. 근데 이런 방역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 방역 물자를 보냈던 네 나라가 생각해보세요. 콜롬비아, UAE, 그 다음에 루마니아였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책에는.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나라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남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조중동 얘기하셨잖아요. 맨날 남미처럼 망한대 우리가. 망한다고 얘기할 때 니들 때문에 망하죠. 그게 아니라고 알아야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쪽 그 국진당 애들도 예전에 보면 맨날 포퓰리즘 어쩌고저쩌고 남미 얘기를 맨날 얘기하고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그 여당 정치인 그러니까 이쪽 우리 쪽 정치인이 그거 네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라고 왜 반박을 못 하는 거야? 우리 방송을 안 들어서 그러나? 공부를 너무 안 한다니까. 정치인들도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된다니까. 아니 지금 패턴이 계속 나오잖아. 그럼 네가 하는 말이 왜 틀렸는지 조목조목 밝혀줘야 된다니까. 왜 그걸 그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못 해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국뽕을 가질만 한 게요. 전 세계 어떤 정권이나 지도자들도 지금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야당하고 검찰하고 언론만 아니면 이미 모든 분야에 선진국으로 가고 있어. 이것들이 끝까지 뿌리를
박아놓은 상태에서 버텨가지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정말 그것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이 나라가 흔들릴 수 있게 된다면 결국 마지막 골은 남미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너무 이 중요한 얘기 속에 제가 댓글에 뻥 터져가지고 아 콜롬비아 너무 머네요라고 하셔가지고 멀죠. 남미가 너무 멀지. 멀다고 편집 꼭 해주세요. 네, 멀지만 네. 아무튼 우리도 반드시 진출해야 될 국가고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콜롬비아 커피 네, 못 도와주고 있는 거죠. 무시하시는 거예요? 네. 네. 자, 아무튼 네, 우리나라에 먹는 커피는 90% 이상이 베트남 커피예요. 아니에요. 콜롬비아 원두 우리나라까지 안 옵니다. 비싸서. 와요. 아주 고급 커피들만 일부 오죠. 네. 고급 커피를 드시는 거죠, 부 작가님. 진짜? 아, 참 바리스타였지. 그럼요, 바리스타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세계에 대한 시각을 확 넓혀볼 수 있는 국제뉴스 플렉스 시간을 어때? 또 민주당 정리를 의원들 했습니다. 데려다 놓고 우리가 남미 교육 좀 시켜줄까? 근데 지금 남미도 이렇지만 이제 남은 대륙 뭐 남았어 우리 지금? 미국은 안 했으니까 오세아니아. 호주하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남았나? 나왔네요. 응. 그런가? 우리 유럽도 안 해. 호주가 유럽다. 대륙은 아. 아니죠. 그때 저기 영국을 좀 하긴 했구나. 네, 그러면 다음번은 어디로 갈까요? 다음번에는 동남아로 가볼까요, 우리? 동남아 한번 가볼까? 동남아 한번 가볼까? 요즘 아주 거지 폭망테크 타고 있는 이 태국, 베트남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니 다음 그리고 주에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남방 정책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정책이었거든요. 잘 해놨는데 그것들도 정치인들이 다 말아먹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동남아에 동남아 한번 가봅시다. 근데 네. 이게 그 나라하고 주인공만 다르지 똑같 비슷할 거예요. 가다 보면 비슷해져 얘기가. 왜 우리만 정상이고 다 비정상이거든. 네. 또 다른 나라에선 지들만 정상이고 다 비정상이라고 그럴 거야. 아니지, 지들은 세계의 표준이라고 알겠지. 어딜 둘러봐도 똑같은 놈들밖에 없으니까. 네.